햇빛이 유난히 이글이글 내리쬐던 개미년 그해는 논이며 밭이며 모든 땅이 노쇠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해였습니다. 올해 여름은 정말 비가 안 오는구만. 농부들은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울상짓는 농부 중에는 도원이라는 18살의 젊은 농부도 있었지요. 그는 부모님의 등살에 떠밀려 농산일을 했지만 실상은 농사보다 산과 들을 뛰어다니는 게 더 좋았습니다. 덕분에 잽싼 몸놀림만은 마을에서 제일이었지요. 나무에서 나무로 원숭이처럼 뛰어다니고 개울을 건너뛸 때도 발끝만 물에 살짝 적시고 멀리 뜀박질을 할 수 있는 날랜 농사꾼이었습니다. 도원아, 또 밥 갈다 말고 대체 어디 갔다 오는 길이느냐? 이웃집 할머니가 핀잔을 주자 도원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옆집 대감나으리께서 이웃 고을에 서차를 드리라 해서 전하고 왔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몸놀림이 날쌘 도원은 가끔 동네 대감의 서차를 이웃 고을에 전하며 삶은 달걀을 얻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깨 너머로 한문도 조금 익혔지요. 물론 깊이 있게는 아니었지만 농부 중에서는 직업과 어울리지 않게 기본적인 글자 정도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들가를 뛰어다니던 도원에게 어디선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보니 작고 하얀 털뭉치 하나가 풀 사이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새끼 고양이였는데 한쪽 뒷다리가 다친 채로 있었습니다. 어머, 이 작은 게 어떻게 여기까지? 도원은 조심스럽게 새끼 고양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고양이는 아픔에 야옹야옹 울면서도 도원의 품에서는 가만히 몸을 맡겼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요. 걱정된 도원은 아기 고양이 옆에서 해가 질 때까지 곁에서 어미가 오는지 기다렸지만 어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도원은 아기 고양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줬습니다. 얇은 나뭇가지로 부목을 대고 천으로 감싸준 뒤 대감님 댁에서 심부름하고 얻어온 귀한 삶은 달걀 노른자도 조금 먹였지요. 며칠이 지나자 고양이는 다리를 절뚝거리긴 했지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괜찮으니까 어미 고양이를 찾으러 가거라.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양이는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원이 어디를 가든 뒤따라왔고 밤에는 도원의 발치에서 잠을 잤습니다. 고민하던 도원은 그 고양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리라고 이름도 지어주었지요. 그런데 도리를 키우면서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리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이었지요. 도리야, 배고프니? 그러면 도리는 꼬리로 바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한 번은 조금 배고프다는 뜻, 3번은 많이 배고프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생선을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머리만 남기고 먹으면 아니요, 꼬리만 남기고 먹으면 내를 의마하는 표시였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몇 번 시험해 보니 그 뜻이 정확했습니다. 참 영리한 고양이구나. 도원은 놀라긴 했지만 그저 똑똑한 고양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속에 어떤 신비한 힘이 숨어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관원 하나가 도원의 집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현감께서 도원 내놈을 찾으신다. 도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가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원아, 내놈의 몸놀림이 빠르다고 들었다. 예. 그저 놀기만 좋아해서. 좋다. 이번에 큰 기회가 생겼다. 현감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폐하께서 송나라와 수교를 기념해 사절단을 보낸다. 그런데 비밀 임무가 하나 있다. 도원의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송나라에는 특별한 농서가 있다고 하더라. 올해 같은 이런 가뭄에도 잘 버티는 식물들의 종류와 생김새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구만. 농사 비법서 말씀이시옵니까? 그렇다.
내가 사절단을 따라가서 그 책을 구해와야 한다. 도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송나라라니. 그곳은 멀고 위험한 이국 땅이었습니다. 현감님, 전국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저입니까? 아니다. 너만이 할 수 있다. 몸놀림도 빠르고 한문도 조금 안다지 않느냐? 현감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내는 뻔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 붙잡히면 뼈도 못 추릴 것은 뻔했기에 전국에 아무도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성공하면 논밭 열맞이기를 내려주겠다. 논밭 열맞이기에 도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논밭 열맞이기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깊은 고민하더 도원의 눈빛에 결심이 섰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도원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도리는 그날 밤 내내 불안한 듯 도원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험난한 여정을 예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도원은 사절단의 말단 수행원이 되어 송나라로 향했습니다. 도리도 몰래 짐수레에 숨어 따라왔습니다. 도원은 발견했지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불안한 마음에 든든한 동반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원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과 도리가 고려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송나라 국경까지는 보름이 걸렸습니다. 이제 송나라 국경이다. 사절단의 우두머리인 김시중이 일행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 조심해라. 특히 말실수는 절대 안 된다. 도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적국의 땅을 밟는 것입니다. 도원은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수레에서 도리를 몰래 품에 안았습니다. 국경에서 짐 수색할 때 도리가 해코지 당할까 걱정됐기 때문이지요. 송나라 국경 초소는 생각보다 엄중했습니다. 그 당시 송과 고려 사이의 국경에서는 나라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은과 고려, 홍삼을 주고받는 밀무역이 이루어지곤 했는데 국부 유출을 우려한 송나라가 이를 제재하면서 감시가 삼엄해졌습니다. 사절단의 짐 수색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사절단 일행을 하나하나 검사했습니다. 그때 송나라의 높은 관리처럼 보이는 자가 사절단 앞에 나타났습니다. 본인은 주백민이요. 송나라 예부 소속으로 귀국 사절단을 영접하러 왔소. 나이는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수염을 깔끔하게 다듬었고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뭔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사절단을 훑어보던 주백민의 시선이 도원에게 머물렀습니다. 저자는 누구인가? 아, 저자는 저를 보좌하는 문화록사입니다. 김시중이 부랴부랴 도원을 소개했습니다. 수행원이라. 주백민이 도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자의 외관은 글 읽는 문인보다는 사냥꾼이나 무역하는 자 같은 모양새를 풍기는구만. 자네는 정말 문인이 맞는가? 네.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어보게. 주백민이 하얀 종이에 붓으로 한문을 써서 내밀었습니다. 도원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다행히 대감댁 심부름을 하며 어깨 너머로 익힌 한문 실력으로 읽을 수 있는 글자들이었습니다. 천하지대 본제어농. 천하의 큰 근본이 농업에 있다는 뜻입니다. 주백민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오호,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이번엔 더 어려운 문장이었습니다. 도원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건 본 적이 없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품 안의 도리가 슬며시 앞발로 도원의 옆구리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더니 꼬리로 특정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도원은 무의식 중에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다른 고려 사신이 서 있었는데 그가 몰래 입모양으로 뭔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아! 도원이 깨달았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려 천하를 평정한다는 뜻입니다. 주백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훌륭하구나. 내 괜한 의심을 하였구만. 미안하다. 사절단을 이끄는 김시중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원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휴, 다행이다. 자, 이제 우리 송나라의 환대를 받으시오. 주백민이 사절단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원은 도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 너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도리는 꼬리를 한번 톡 쳤습니다. 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너도 느꼈구나.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도원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송나라 수도까지는 또 사흘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사절단과 도원은 그 웅장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송나라의 수도는 고려보다 훨씬 크고 번화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화려했고 상점들도 넘쳐났습니다. 역시 대국이구나. 도착 직후 김시중이 일행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밤 궁궐에서 사절단 환영연회가 있을 것이다. 이때 도원이 너는 밤에 궁궐 서적 보관소를 찾아야 한다. 농서는 송나라 천장각이라는 곳에 있을 것이다. 도원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오늘 밤 송나라 궁궐 도서관에 몰래 침입한다니.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경비병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끌어 기회를 만들어주겠다. 그날 밤 계획대로 김시중이 송나라 관리들과 연회를 가졌습니다. 사절단과 함께 연회가 열리는 장소로 이동하던 도원은 무리에서 빠져나와 조심스럽게 궁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리도 그림자처럼 따라왔습니다. 궁궐의 구조는 미로 같았고 담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도원의 몸놀림으로는 충분히 넘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찾아 담을 오르려는 순간 도리가 도원의 바지를 물고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왜 그래? 도리는 꼬리로 바닥을 2번 톡톡 쳤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도원이 고개를 돌려보니 그쪽에 경비병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아차, 깜빡했네. 도원은 경비병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담을 넘었습니다. 궁궐 안은 미로 같았습니다. 어디가 서적 보관소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도리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설마 도리가 길을 안다고? 반신반의하며 따라갔는데 정말로 큰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판에 천장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서적 보관소였습니다. 도리야, 너 어떻게 알았니? 도리는 그냥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 뿐이었습니다. 도원은 기회를 엿봐 몰래 천장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도원은 평소 띄엄띄엄 익힌 실력으로 김시중이 말한 농업과 관련된 책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도리가 특정 책장 앞에서 앉아서 야옹 소리를 냈습니다. 가까이 가서 서적의 제목을 읽어보니 농상짐요라는 서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찾던 농서였습니다. 도리야, 너 정말 대단하다. 기쁜 마음에 도원이 책을 집어 품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호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송나라 경비병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책장을 밟고 올라가 석가래 위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들이닥친 경비병이 본 것은 작은 고양이뿐이었습니다. 에이 뭐야. 고양이였잖아. 아니 난 부스럭거리길래 사람인 줄 알았지. 허허허 웃기는구만. 저 고양이가 어디로 들어왔지? 별일아니니 다시 돌아가자. 병사들은 도리를 천장각 밖으로 쫓아낸 후 복귀했습니다. 그 시각 석가래 위에서 도원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도 잠시
도리가 병사들을 피해 천장각 밖으로 달아난 것을 보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역 멀리 떨어진 송나라에서 도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석가래 위에 몸을 숨긴 자신도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크나큰 위기였습니다. 심장이 두근대며 아찔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장각 창호지를 발톱으로 박박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빛이 비춘 창호지에는 도리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도리와 도원은 석가래에서 내려와 기둥을 타고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 꼬리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다행히 도리는 다친 곳 없이 무사했습니다. 그러더니 도원에게 다가와 꼬리로 바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해서 8번을 두드렸습니다. 8번? 뭘 말하는 거야? 도원이 중얼거리자 도리는 천장각 북쪽을 향해 야옹거렸습니다. 도원이 20걸음 정도 이동하여 도리가 가리킨 창호지의 손가락으로 작게 구멍을 뚫어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습니다. 그제야 도원이 깨달았습니다. 밖에 경비병이 8명 있다는 뜻이구나. 도리가 꼬리를 한번 톡 쳤습니다. 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천장각 밖에는 8명의 경비병이 서 있었습니다. 도리야,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도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꼬리를 한번 톡 쳤습니다. 내라는 뜻이었습니다. 도리가 가리킨 곳은 천장각 서쪽 끝 벽 아래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배수구가 있었는데 사람이 겨우 기어나갈 수 있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저기로 나가라는 거구나. 도리는 다시 꼬리를 한번 톡 쳤습니다. 그리고는 앞장서서 배수구 쪽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도원은 농상짐료를 옷 속에 단단히 숨기고 도리를 따라 배수구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배수구는 천장각 밖 화단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곳은 경비병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였습니다. 도원이 먼저 배수구로 기어나간 뒤 도리도 날쌘 몸놀림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휴, 다행이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이제 이곳을 잘 빠져나가 연회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의 행동이 또 이상했습니다. 화단의 수풀들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더니 특정한 형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으로 3걸음, 남쪽으로 2걸음, 서쪽으로 1걸음. 뭘 하는 거야? 도원이 중얼거리자 도리는 그 움직임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마치 길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경비병들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건가? 도원은 도리가 알려준 움직임 방향대로 주변 사물에 몸을 수그리고 움직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도원은 신기하게도 경비병들의 순찰 경로를 완벽하게 피해 개활지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3걸음 갈 때는 서쪽 경비병이 돌아서는 순간이었고 남쪽으로 2걸음 갈 때는 북쪽 경비병이 화롯불에 장작을 더 집어넣는 때였습니다. 마치 도리가 모든 경비병들의 움직임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리야, 너 정말 보통 고양이가 아니구나. 도리는 그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도리의 안내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이니 어느새 궁궐의 담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도원은 들어올 때와 같은 방식으로 담을 넘어 궁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연회장으로 들어가야 해. 도원이 방향을 가늠하려는데 도리가 또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앞발과 뒷발을 쭉 펼치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려 반원 모양의 곡선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연회장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정말 사람보다 더 영리한 것 같아. 도리의 안내를 받아 궁궐 담을 이리저리 돌아가니 얼마 지나지 않아 연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왔다. 도원은 몰래 연회장 뒤편으로 돌아가 기회를 봐서 사절단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무탈하게 김시중이 송나라 관리들과 한창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원의 부재를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이복의 문화록사 자네는 유과를 먹겠는가? 아니면 이 사과를 먹겠는가? 도원이 복귀해 연회장으로 돌아온 것을 본 김시중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바삭거리며 부스러지는 유과는 가뭄을 의미하며 이는 곧 임무의 실패를 뜻했고 아삭한 사과는 달콤한 성공을 뜻했습니다. 예, 소인 사과를 먹겠습니다. 도원은 품 안에 숨겨둔 농상집요가 들키지 않도록 여미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김시중이 안도의 한숨과 함께 옅은 미소를 띠며 도원에게 사과를 건네주었습니다. 술에 취한 송나라 관리들은 그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회는 동이 틀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도원은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다음 날 해가 뜬 이후에도 아무도 천장각에서 일어난 일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송나라 황제를 아련하는 임무를 무사히 마친 사절단은 고려로 돌아오는 길에 올랐습니다. 고려로 향하는 길에 도원은 도리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도리야, 내 덕분에 큰일을 해냈어. 정말 고맙다. 도리는 만족스럽다는 듯 가르릉거렸습니다. 고려 국경을 넘은 도원은 옷 속에서 농상집요를 꺼내 김시중에게 펼쳐 보였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가뭄에도 잘 버티는 작물들과 물을 적게 써도 되는 농법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원 자네 고생이 많았다. 폐하께서도 무척 기뻐할 것이야. 이거면 우리 고려의 기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게다. 김시중이 도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절단은 무사히 송나라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고려로 돌아온 도원은 고려왕을 직접 아련하고 큰 은화 한 덩어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받았던 논밭 10마지기도 받았습니다. 고려 왕실에서는 농서에 기록된 농법을 실제로 적용해 보니 정말로 가뭄에도 잘 견디는 작물들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고려 전역에 퍼져 흉년에도 농민들은 기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온 도원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도원이가 송나라에서 농사에 신통한 비법을 가져오는 큰일을 했다더라. 하지만 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신통한 것은 농서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도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도 도리는 도원과 함께 살며 행복한 일상을 만끽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근 극복이 도원이 송나라에서 농사의 비법을 가져온 것 덕분이라고 생각했지만 도원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농서를 가져올 수 있었던 성공의 진짜 비결은 바로 작은 고양이 도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비한 인연은 오랫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